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다운받고 저장하고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이미지를 파워포인트에 넣고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크기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색조, 채도, 명도도 바꿔보시고요. 여러 가지 필터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크기 조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깨끗한 빈 화면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홈 탭에서 클릭하신 후 여기에 레이아웃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11개의 레이아웃 종류가 나오는 거 아시지요? 여기에서 틀이 없는 깨끗한 레이아웃이 바로 7번째 있는 빈 화면 슬라이드고요. 이 빈 화면 슬라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깨끗한 슬라이드가 다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죠. 삽입에서 클릭하겠습니다. 홈 탭 오른쪽에 삽입에서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듯이 아래쪽에 그림 있지요.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그림을 불러오실 때는 삽입의 그림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에 7강에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픽사베이와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에서 무료 이미지를 저와 같이 몇 개 저장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미지가 없는 분들은 컴퓨터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7강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디바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 삽입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탕화면에 이미지 폴더를 만드셔서 이 안에 그림을 넣으셨습니다. 자, 그림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는데요. 화면에 꽉 차게 들어왔지요? 이것은 그림의 원본 크기에 따라서 저처럼 크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작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실 때 큰 이미지를 줄이시는 게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 크기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동그란 단추들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단추들이 크기 조절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대시고 그러면 마우스가 양방향 대각선이 되지요. 이걸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 저처럼 크기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대각선에서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때
좌우 비례가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라서 여기 오른쪽이나 위쪽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시고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양 모서리 끝에서 잡아당겨 주시는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서리 대각선 끝에서 드래그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크기 조절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동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그림 위에다가 놓으신 후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저처럼 쉽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커다랬던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조절이 되시지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저는 왼쪽에 조정이라는 그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구 서식의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 조정 그룹에 보시면은 그림 원래대로라는 단추가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이때 이 텍스트를 누르지 말고 오른쪽에 목록 단추 보이시죠? 이 목록 단추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바로 두 번째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에서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의 원래 크기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크기는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삽입했을 보다 훨씬 더 큰 크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처음에 그림 크기를 조절하실 때 여기 모서리에 있는 그림 크기 조절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것보다 훨씬 큰 원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화면에 꽉 차면서 이 그림 크기 조절 버튼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크기를 조절하실 때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그림 위에서 클릭한 후에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알트 쉬프트라는 특수키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에서는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고요. 가운데서는 방향키 중에서 만약에 그림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왼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위쪽이나 오른쪽 방향키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Shift 누르고요. 왼쪽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이 좌우 대칭에 맞춰 한꺼번에 작아지고 반대로 위쪽이나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셔서 조절하는 것도 편리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방향키를 훨씬 더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크기 줄여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이미지를 잡고 왼쪽 상단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을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림을 넣어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클릭하신 후 그림이시고요. 첫 번째 이 디바이스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다른 그림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림 하나 들어오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의 크기를 줄이실 때
Shift 누르시고 왼쪽 화살표 키, 즉 방향키를 누르겠습니다. Shift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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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는 누르는 상태에서 왼쪽만 몇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기 조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우스로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동시키도록 하죠. 한 번만 더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미지 크기 조절 다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의 크기를 특정한 숫자대로 줄이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에 직접 보시는 것처럼 높이와 넓이를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제가 줄여놓은 크기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8.72cm이고 넓이는 13.06cm인데요. 만약에 이 높이를 8로 줄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높이 쪽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8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엔터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기를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얘가 크기에 비례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저처럼 높이를 줄여주시면은 넓이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의 높이와 이것의 높이를 똑같이 맞춰주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는 오른쪽 그림도 클릭하신 다음에 높이를 8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저처럼 높이를 똑같이 맞추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면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더 아래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좌에서 어떤 객체를 그대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드실 때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배워보셨습니다. 저처럼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D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D.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가 하나 더 생성이 되셨죠? 이 이미지를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D 누릅니다. 마우스를 그대로 그림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는 이 이미지에서 일정 부분은 남기고 일정 부분은 보이지 않게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그림 도구의 서식이라는 탭이 나오셨죠? 클릭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르기는 바로 오른쪽 끝에 보시면 크기라는 그룹이 있고 그 위쪽에 자르기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때 아이콘을 누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자르기라는 텍스트를 클릭 한번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자르기는 자르기, 도형 맞춰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채우기와 맞춤 이렇게 총 5가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자르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자르기가 바로 위쪽에 자르기 아이콘을 눌렀을 때와 똑같은 기능을 진행합니다. 자르기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첫 번째 자르기 클릭 한번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모서리마다 검정색의 두꺼운 선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르기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에 또는 오른쪽의 부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르기 점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은 회색이 되고 잘라지지 않고 남는 부분은 그대로 그림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저처럼 잘라지셨죠? 내가 오케이다, 이대로 놔두면 되겠다 하시면은 슬라이드 하얀 부분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른 이미지를 원래대로 복원하고 싶으실 때는 저처럼 이미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자르기에서 다시 한번 자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까 잘라졌던 부분이 다시 회색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보이실 거고요.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조절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자르기 점에서 드래그 하셔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무리하실 때 왼쪽에 슬라이드나 또는 캔버스 쪽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르기 기능은 바로 우리가 모양에 맞게 자르시는 겁니다. 저처럼 오른쪽 그림 클릭하신 다음에 자르기 글씨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이 사각형을 원하는 모양대로 타원도 가능하고 하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룹 모양이랄지 화살표도 가능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 맞춰 자르기에서 클릭하시면은 여기 중간에 하트 모양 보이신가요?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자르실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자르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 클릭 한번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 여러분 블록 화살표라고 보이십니까? 블록 화살표에서 세 번째 화살표 위쪽 있죠? 자, 자르기에서 제가 도형 맞춰 자르기 클릭한 다음에 블록 화살표의 위쪽 보이십니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 아무렇게나 다 자르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그림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르기에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보이실 건데요. 이때 우리가 정사각형 1:1로도 이렇게 자르실 수가 있고 자르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에 가시면은 세로로 2:3, 3:4 그리고 가로로 5:3, 5:4 그 다음에 16:9 이런 식으로 원하는 비율대로 여러분들이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16:9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까요? 클릭. 그러시면은 바로 이렇게 16:9로 자르실 수가 있는데요. 다 자른 후 완성하겠다 하시면은 바로 슬라이드의 빈 공간에서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율대로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를 정원으로 자르고 싶으실 때는 바로 원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처럼 이미지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자르기에서 클릭하시고 먼저 가로 세로 비율에서 1:1을 맞춰 주십시오.
혹시나 여기 있는 컵이 그 비율대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안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렇게 포커스를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살짝 왼쪽으로 이미지를 움직이니까 오른쪽에 있던 컵이 가운데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빈 공간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르기에 도형에 맞춰 자르기,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이렇게 타원을 선택을 하시면은 저처럼 기본 도형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타원이라는 거 아시죠? 이걸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1대1 비율을 갖는 정원으로 이미지를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 다 자르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언제고 다시 한번 자르기를 누르시면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여기 보시는 회색 부분이 모두 다 용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자르신 후에 나는 이걸로 끝내겠다. 오케이. 더 이상 편집 안 해도 된다 하시면은 왼쪽에 조정이라는 그룹 기억나시지요? 저처럼 이렇게 조정해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메뉴 중에 그림 압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처럼 그림 압축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 바로 잘려진 그림 영역 삭제, 이 그림에만 적용이라고 보이십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둘 다 체크를 하시면은 현재 선택한 이 그림은 더 이상 자르기를 누르셔도 편집이 안 되지만 나머지 세 개의 그림은 다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에만 적용해 체크를 없애신 후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자른 이 4개의 그림 모두 이제는 더 이상 편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파워포인트의 용량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그림 압축 한번 해주시는 거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확인. 슬라이드를 한 장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1번 슬라이드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한 장 더 추가가 되셨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미지를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 보이시죠? 여기에서 풍선 이미지,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넣으실 때는 객체가 뚜렷이 보이는 사진을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투명 이미지 만들기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넣으신 다음에 Shift 왼쪽이나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저는 여기에 보시면 풍선만 놔두고 이 주위에 보시는 이 하늘 배경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잘라내는 것을 일명 눕기 따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또는 그 외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요. 이런 눕기 따기 작업을 하셨었는데요. 하지만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에 가시면 그 메뉴에서 왼쪽 조정 그룹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정 그룹에 오고 나면은 제일 끝에 배경 제거라는 명령 단추 보이신가요? 저와 같이 클릭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에 직사각형의 선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직사각형에 걸쳐지는 부분이 제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걸쳐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직사각형 안에 있는 색깔 값을 계산해서 그와 유사한 색들은 이렇게 제거하겠다라고 분홍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결과는 왼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살짝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이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동그란 조절점을 이렇게 제일 끝으로 내리시면은 여기에서 색깔 판단을 하면서 남겨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그 선에 따라서 또는 그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부분과 보관할 영역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하늘색이 들어 있어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깨끗이 제거를 원한다 하시면은 이번에는 명령 단추를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경 제거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시는 순간 왼쪽 상단에 이렇게 배경 제거라는 새로운 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개의 버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이 하늘색 배경을 제거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바로 여기에 제거할 영역 표시를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하늘색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표시한 부분에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 또한 투명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시는 거죠. 반대로 제거된 부분을 남기고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보이십니까? 이 부분의 선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남길 부분을 살짝 표시해 주셔도 됩니다. 다 끝났다면은 여기 오른쪽에 변경 내용 유지라는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색깔을 완벽하게 작업하지는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 끝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의 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이트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최소화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최소화 단추 보이시죠? 클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크롬 브라우저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구글 창이 열리고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검색창에 영어로 입력하겠습니다. remove.bg라는 사이트입니다. remove.bg입니다. 영어로 쓰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작업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다 입력이 끝나셨다면 엔터 이렇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remove.bg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 업로드라는 파란색 단추 보이시죠?
이 단추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라 라고 창이 열립니다. 저장해 놓으셨던 이미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여시거나 다시 한번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깨끗하게 투명 이미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배경 제거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배경이 제거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원본 크기대로 제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제거를 하셨으면 그것의 반 또는 3분의 1 크기로 이렇게 사이즈가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본 크기대로 제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여기 보시는 HD 다운로드라는 사이즈로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직접 유료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연습이다 보니까 제가 그대로 작은 이미지로 다운로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저처럼 똑같이 바탕화면에 이미지로 맞춰주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저장을 하시는데요. 이 그림의 확장자를 보시면 PNG, 즉 투명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풍선 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변경하셨습니까? 오른쪽에 저장 누르도록 하죠.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현재 창에서 스크롤바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거나 또는 작업한 것에서 오른쪽에 X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창으로 돌아옵니다. 이미지 업로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이미지, 여자라는 이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직접 파워포인트에서 배경 제거했을 때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 보시는 리무브 BG 사이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배경을 제거하실 수가 있다는 게,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흩날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게 리무브 BG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오른쪽에 다운로드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 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이미지에 똑같이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 제거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제거가 가능하시죠? 자, 파워포인트 열겠습니다. 기존의 풍선 이미지는 제가 딜리트로 지우고요. 삽입에 가셔서 그림에 가시면은 이 디바이스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그림 삽입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디바이스에서 클릭하시고 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투명 이미지가 여자 투명, 풍선 투명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투명 선택한 다음에 삽입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면은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삽입해 주세요. 삽입해서 클릭하신 후에 그림에 가시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그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입니다. 이번에도 크게 들어오셨죠? 저처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왼쪽, 왼쪽, 왼쪽 이렇게 하시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좀 더 빠르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복제입니다. 컨트롤 D.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이미지에 여기 있는 수정과 색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단추는 바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선명도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밝고 어둡고를 조절하실 수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일명 우리가 필터라고 하죠. 이 필터의 느낌을 여기 수정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두우면서 어두운 부분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똑같은 이미지인데 훨씬 어두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오른쪽에 보시면 색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색의 채도와 색조와 또는 색상을 주시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칠하기에 가시면은 하나의 톤으로 회색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깔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밝은 색깔로 위쪽은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는 흑백 대비도 가능하시죠. 자, 여기에서 저는 한 톤으로 이렇게 놔보도록 할까요? 클릭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꾸밈 효과입니다. 여기 수정과 색은 약간의 채도와 명도를 조절하는 거라면은 꾸민 효과는 일명 우리가 필터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수치화할지 또는 다른 효과로 아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저처럼 마우스를 대는 순간 파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수치한 느낌으로 또 들으실 수가 있으시죠? 혹시 여기에서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아래쪽의 그림을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꾸밈 효과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없음에서 두 번째 바로 표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의 수치화 효과가 나으시죠.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 연필 회색조도 있고요. 마우스를 대실 때마다 이렇게 이미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질감 효과랄지 또는 색감이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시각적으로 그림이 참 중요한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가공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다양한 이미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